예, 안녕하십니까. 자, 또 제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예, 자평진전이에요. 그런데 2장입니다. 이게 몇 권이냐? 3권이에요. 자평진전은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권, 4권, 그러니까 2권, 3권, 4권, 5권만 강의를 하는데 1권은 빼겠습니다. 왜냐면 가장 기초적인 역학 이론이니까요. 다 동일해요. 그런데 이제 격국론의 특성을 이제 시작하는 것은 2권, 3권, 4권, 5권이에요. 그런데 여기 2장에서도 분명하게 심여첨 선생이 말씀을 하세요. 논성진, 이 성진이란 신살이에요. 신살. 신살은 격국과는 절대 무관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절대 관계가 없는 것이다. 무관.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시죠.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1, 2, 3, 4번까지 쭉 설명을 하고 계세요. 3번, 4번까지 했는데 지난번 강의 이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설하고가 지금 증주를 했다는 설하고가 심 선생의 말을 또 안 듣고 있어요. 안 들어서 제가 또 설하고의 단점을 흉을 보겠습니다. 자, 또 여기서 나고시의 오지랖이 나온다. 심여첨 선생이 위에서 그렇게 더 강조하는 신살론을 부정하고 있는데도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여긴 심여첨이 이렇게 써놓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경을 하질 않았어요. 아무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질 않아요. 심여첨 말에 대해서는. 그래서 구경은 안 하고 제가 읽고 해석을 해 드릴게요. 자, 이게 누구 얘기냐? 심여첨이 한 게 아니라 설하고가 얘기한 거예요. 팔자 격국 용신 간법에 있어서는 뭐에 대해서 성진과는 관계가 없다. 여기 전제 조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단, 있다. 팔자에서도 같은 일격국을 가지고 있는데도 고조가 부동. 그러니까 높고 낮은 게 같지 않는 것은, 즉 성진이 있어서 금상첨화를 이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참 이거 성진이 있다는 거예요. 성진이. 그래서 같은 사주래도 그렇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앙성의 사주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나쁜 걸 좋게 해석을 하려고 이제 수없이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주요.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할 거지만, 그러면서 금상첨화인데, 성진이 있으면서 금상첨화인데 비진하고 무게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다 황당무계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황당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황당을 하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죠? 황당무계하다. 아무런 뜻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 황당무계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예어 우 했어요. 우라고 한 것은 뭐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렸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니까 우라고 했겠죠. 처음이 이 원앙성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아마 원수래요. 원수. 그런데 이 사주를 지금 원수 사주를 가지고 푸는데 도저히 안 맞으니까 이거 신살론으로 푸는 거예요. 왜냐면 예를 보세요. 자, 기미 뜨겁죠. 계유 서늘하죠. 정사 뜨겁죠. 정미 뜨겁죠. 자, 그러면 8글자 중에 시원한 글자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 뜨거운 글자에서 필요한 건 뭐예요? 시원한 글자죠. 수금으로 흘러야 돼요. 이 사주는요. 그래서 화체 수금 용조거든요. 이게 용신이에요. 계유가. 그런데 이게 용신이 될 수가, 용신운으로 흐르질 않으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신살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게 왜 용신 6월에서 태어나서 정사일주가 왜 용신으로 흐르지 않을까요? 음년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6월이니까 자기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음년생이니까. 그리고 화목으로 흐를 거 아니에요. 되돌아가니까. 그런데도 원수가 되니 아무리 따져봐도 이 사주 가지고서는 신살론으로 밖에는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대운을 안 보고 신살론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원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면 무슨 사주를 볼 게 뭐 있어요? 요즘 신살 보는 사람들 글로 가서 신살책을 평주를 하든지 하지 왜 격국론을 평주라고 안 줬어요? 나 이 사람 참 웃기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자 보세요. 차는 원앙성 명조다. 예, 원앙성이라는 사람이에요. 초시지 처음에 딱 보면 신강 식신제사를 할 뿐이다 라고 해서 신강하니까 뭐예요? 요게 지금 뭐죠? 편관이죠. 살이죠. 그런데 이 살이 강해요. 사실은요. 예. 요게 지금 뭐예요? 편제죠. 편제에서 살을 생하니까 좀 살이 무섭거든요. 그런데 여기 뭐 있어요? 식신이 있으니까 식신 제사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격이 됐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 사주는 절대적으로 조후용신으로 봐도 그렇고 뭘로 봐도 그렇고 금수로 흘러야만이 이 사주가 유통이 되는 거예요. 너무 사주가 뜨거워 조열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역대운으로 흐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자기 왔던 길을 가니까 이 금수를 못 써먹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신살론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세변지 자세히 또 살펴보니 연에서 위주로 삼고 보면 김인연인데 김인연에서 미와 유에 낀 게 있다. 뭐가 꼈어요? 여기 신이 꼈다는 거예요. 미, 신, 유 이렇게 되죠. 이게 협이에요. 공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해졌고 일주를 위주로 보면 정화는 뭐의 귀가 되냐? 여기 유금이 귀다는 거예요. 아마 이게 천을귀인일 거예요. 이 살 위용, 살을 쓰려고 하는데 살의 귀는 어디 있냐? 이 사화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살이요. 이것도 천을귀인이에요. 신살이 신과 일주와 살이 서로 바꿔가면서 귀를 얻었으니 7살인데 대적지신, 요 대적지신 있잖아요. 기토가. 그래서 받기를 청한 것을 받아갖고 연 어디다 끌어갈 거냐 해서 지우라고 했어요. 도대체 이 지우가 뭔가 하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알지자잖아요. 그리고 만날 우자예요. 그러면 지우라는 건 뭐예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우라고 해서요. 그런데 그 청한 것이 끌고 가서 역시 또 뭐예요? 복육지조라고 해서 이 복육은 뭐냐? 하늘에서 땅의 기운을 덮어줘서 기르는 기운이에요. 그런 조짐이 있다는 거예요. 참 좋은 말은 막 쓰죠. 자, 올리기 위해서 이걸 짓겠습니다. 참나. 그리고 삼이 유에 낀 게 뭐냐? 록과 귀를 다 끼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록과 귀가 옹호, 서로 이렇게 딱 옹호해 준다 그러죠. 우리말로도요. 옹호한다 라는 거예요. 마땅히 위 원수가 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지 묘운에는 뭐예요? 적대지살. 사실은 이게 이제 이 계수를 적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한 것을 귀함에 임해서 세력을 얻었지만 충하기를 본신지기는 못 가요. 여기 유금하고 묘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반란을 일으키고 친한이가 떠났으니 지, 위 이렇게 이르는 것은 현현 확실하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자, 그래서 이 사주를 그대로 놓고 제가 한번 원항성의 사주를 한번 프로그램으로 해서 풀어봐 드릴게요. 자, 원항성이에요. 원시군요. 여기 있네요. 앞 글자만 쳐도 그냥 나와요. 자, 이 사주가 정민시 같으면 뭐가 되냐면 화채 수금용주에서 수가용신이니까 이렇게 지금 4대운에 들어와 있어요. 물론 이 4대운은 금으로 바뀔 수는 있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이 화대운을 어떻게 갈 거냐 이거예요. 화채인데 그러면 무슨 원수가 되냐 이거예요. 원수가 될 수가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평민사주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다시 첨언을 했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제가 쓴 거예요. 예, 역자주 해서 이 사주를 무게중심 이론인 오행체형론으로 검증해 본 결과 화체 수금 용조로 월간지가 계유월에 그 수금 오행이 용의신이 되었다. 다음으로 대운을 살피니 건명, 음년생, 여군으로 흐르니 용의신 대운과는 정반대로 흘러 과연 원수의 직급까지 오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런 이유로 설하고는 억지로 살기 제사, 예, 그러면서 삼위, 유, 협력, 협귀, 전반, 귀력이 옹호를 하고 있으니까 마땅하다, 원수가 된 것은 하면서 원주자인 심여첨 선생님께서 그렇게 보지 말라는 신설론을 들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본 역평자의 의견으로 만약에 1시각만 1시각 2시각 그러니까 1시각 2시간이죠. 1시간만 뒤로 미룬 무신시가 된다면 금체 화목용조가 되어 화목오행이 용의신이 되고 대운 역시 화목으로 흐르는 운이 되므로 역시 원수급은 모르지만 호운으로 흐르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했어요. 자, 이걸 무신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거. 네. 이렇게 되면, 예, 이건 뭐냐? 금체 목화용조에서 불가해서 금체 화목용조로 가요. 자,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화운이 좋고요. 예. 그리고 이 목운이 좋아요. 지금 이 사운에 들어와 있죠? 지금은 조금 약간 안 좋은 때예요. 왜? 6월에 금이 같이 있으니까. 금이 채니까 이 사화가 들어오면 금이 채일 때는 변질이 돼요. 이 사화가. 그러나 이 정도 되면 이 뒤후는 아주 원수급으로는 잘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와 정반대 운으로 역운으로 흐르게끔 하면 무신시 같으면 금으로 화해서 화목으로 흐르니까 예, 원수급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 참 이게 운이 안 맞으니까 억지로 신사를 끌어다가 붙인 거예요. 1시간만 태어난 시간, 그때 당시만 해도 태어난 시간이 예, 정미신지 무신신지 확실하지 않잖아요. 대개 보면 그런 때는 이렇게 슬쩍 1시간만 뒤로 밀어보든지 앞으로 당겨보든지만 해도 이거 금세 용신 찾을 수 있어요. 요즘 같으면 병원에서 요즘 친구들 병원에 기록해서 저희 아들만 해도 벌써 병원에서 다 태어난 시간 다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건 필요 없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벌써 몇 년 전인지 모르지만 설화가가 사는 지가 민국 때니까요. 예, 우리나라 전쟁 나기 전이니까요. 엄청난 기간이 아니에요. 그럼 태어난 시간 1시간만 뒤로 물렸어도 이와 신살론 얘기 안 해도 정확하게 운이 이렇게 좋으니까 원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된 겁니다. 무신시로 해놓겠습니다. 다시 갈 일은 없으니까요. 다음번에 강의할 땐 한참 가겠죠. 자, 이게 이제 자기 사주예요. 이게 설하고가 자기 사주를 들고 와서 지금 신살론으로 풀고 앉았어요. 이거 신살론으로 풀든 말든 이것도 음년생이에요. 자, 수월에 태어났어요. 이거 역으로 흐르잖아요. 그럼 60년은 좋다고요. 그러니까 신유는 안 좋았을 거예요. 금체 화목용조니까. 신유는 안 좋아요. 이 사람이 한 80인가 살았으니까. 그래도 말년까지 괜찮은 거 아니에요? 차는 서동해. 이게 동해라는 것은 곧 자기 호예요. 명저다. 초시. 처음에 보기엔 재성이 얻어서 식신생지할 뿐이다 라고 해서 이 재성이 식신생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개수의 귀는 재묘. 여기 묘예요. 예. 저는 개수일주에 신묘생이면 여기도 귀가 들었네 하나요? 참 일일이 참. 또 병은 귀한 게 어디에 있냐? 6월에 있다는 거예요. 유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묘 유술은 뭐냐? 동서대치를 하는데 양합해충 둘이 합해서
충을 풀어줬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이렇게 묘술이 돼서 됐다는 건 것 같아요. 수화 상쟁을 하는데 이득, 을며 귀인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기간, 수화 상쟁하는 것을 조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목으로서 조화롭게 하는 거예요. 수화 상쟁에서. 마땅히 종신, 끝내 아주 오래도록 선이 아주 좋을 것이다. 그래서 화사노야, 늙을 때까지는 화평한 일만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은 원항성인가요? 그 사람은 무인이 된 것은 용살위권, 살을 써서 권세를 이뤘다. 자, 그 개술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살을 쓴다면서도 살을 쓸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운이 안 오는데도 그냥 사주 자체만 보고서 살을 써서 권세를 잡았다고. 그리고 서위, 나 자신은 문신이 된 것은 식생제, 식신생제를 하기 때문에 문신이 된 거다. 이 사람 아마 문신인 것 같아요. 옛날에 공무원인가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은 시기 어찌 우연냐라고 해서 우연이겠는고라고 해서 서리법을 쓰고 있죠. 우연냐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설하고 사주 한번 봐드릴게요. 좋죠 뭐. 제가 얘기했듯이. 네. 좋지 않습니까? 초년 신유만 안 좋고요. 이렇게 좋은 거예요, 사주가요. 이 정도는 되죠. 지금 안 좋을 때네요. 경금 들어서. 그래도 관계없어요. 병화가 2개이기 때문에, 하나는 잡고, 하나는 저거하고, 화가 강한, 저 천간으로 참, 화가 강하고, 목도 있고, 괜찮은 사주예요. 금체, 화목용조죠. 그래서 금이 안 좋아요. 어려서 좀 안 좋았고요. 이때부터 문간으로 해서 이 사주가 늙음까지 만년까지 좋은 사주가 된 겁니다. 자기 사주 자랑하고 싶어서 올렸나 보죠. 이 국균이라는 사람 사주예요. 또 이제 이게 사실은 여기에 처음에 이제 설하고는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원항성은 이렇게 사주를 하고 쭉 읽다 보니까 이 속에 누구다라고 했고요. 이것도 역시 이 국균이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쑥 읽다 보니까 여기서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 국균으로 적었습니다. 자, 무인, 기미, 갑신, 을해. 자, 시간이 꽤 많이 됐네요. 20분인데 오늘 이 국균의 사주만 풀고요. 이 아무개와 또 이 무슨 국거리인가 있어요. 그리고 문충공 있어요. 이 사람 세 사람을 다음 강의에 하는데 제 또 잔소리가 있고 하니까 다음 강의에 세 사람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국균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벌써 20분만 넘으면 목이 가라앉아요. 괜히 오늘 또 성질을 내니까 더 목이 가라앉네요. 자, 이 국균이라고 이 사람은 민국 초에 바로 원수 그 사람이 신임을 얻어서 아마 민국 초년에 어디야 광동에 순안해서 이거 이렇게 순찰하는 거예요. 순안사로다가 뽑힌 거예요. 원항성에 발탁이 돼서.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명도 나오죠. 지명도 나오니까 한번 봅시다. 합비라고 해서 이게 지명이에요. 이걸 뭐라고 중국말로 하던데. 자, 연에는 무고, 일에는 갑이죠. 무갑 있고, 같다. 미는 귀인이다. 미토는 귀인이 된다는 거예요. 간목에 미토가 귀인인 것 같은데요. 이거 빨갛게 해야 되겠네요. 귀인. 같다. 미위 귀인. 귀인과 같다. 참나, 야, 참. 간목은 신앙임재, 신앙해서 재성을 충분히 감당한다고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나 토체 목수용조입니다. 이 사주. 그래서 목으로 갈 때는 지금 미월이니까 금 지나고 수운되고 모군으로 와야 돼요. 말년운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원령 기토가 진귀, 기토가 왜 미토에서 이렇게 투출했으니까 재성이니까 진귀죠.
투출이 용신이 됐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토체입니다. 갱이 반가운 것은 사주가 금이 없어서 인미장화, 또 인미의 화를 또 띄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식상용지하니 청순지극, 청순함이 아주 극에 다다랐다. 그래서 연월위 조기, 이게 연월은 조상의 터잖아요. 예, 그런데 그 기가 추로 유음, 어디서 나왔어요? 연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재성이 이렇게 많으니까. 예, 그래서 재성이 있어서 유소를, 그러니까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다. 미는 귀요 직접 위용. 미터는 이게 아마 간목의 미터가 천을귀인이 되나 그럴 거예요. 몰라요, 저는. 그래서 본신 또 받았다. 귀인지 제휴. 귀인의 제휴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예, 저 원수. 원원수의 너, 이거 한번 해볼 거냐? 라고 했잖아요. 차는 합비, 이국균의 명조다. 합비라는 지역이 있어요. 예, 광동에. 찾으니까 나오더라고요. 수, 받았다. 항성, 이 항성의 총통의 지우, 이거 보세요. 예. 아는 것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예, 지인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민국 초년에 일찍이 책임을 지고 광동에 순환사, 이렇게 쫙 살피고 돌아다니는 거 있죠. 예, 순환사가 되었다. 그래서 원항성에 저는 김이명보다 더욱 기이하다라고 해서 아마 원항성이가 더 좋다라고 하지만 천만에죠. 예, 이 사주가 오히려 낫죠. 원항성은 그대로 놔두면 그 시간이면 절대 좋은 사주가 아닙니다. 이 국균의 사주까지 해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뒤에 운부터 이렇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 사주가 요거 초년대운 빨리 지나가야죠. 예, 빨리 지나가야만이. 이 임술대운까지는 힘들어요. 임대운은 괜찮고요. 그래서 개해 갑자 을축 병인 정묘까지는 좋은 사주가 됩니다. 이 사주는요. 예, 그래서 이게 이 사주가 오히려 저는 원항성이 사주보다 원총통보다 낫다. 원원수보다 이것이 낫다. 후에는 이게 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 벌써 한 25분 지나니까 제가 목이 가랐네요.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